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 정현정 배재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핵실험 이후에 대북 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항모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배치되는 건데 일단 눈에 띄는 게요. 존 스테니스 함입니다. 엄청난 규모라고 한다면서요. 예, 네. 보통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항모가 10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존 시 스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항모 가운데서 니미츠급에 해당하는 항모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초도함의 이름을 못 따는데요. 네. CBN 68 니미츠라는 배가 10척이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그 10척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10척들은 사실 거의 그 사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배치하더라도 능력이 하나가 더 뛰어나거나 덜 뛰어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은 거의 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항모가 10척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10척을 다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해군의 운용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척이 있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전에 나가서 작전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3분의 1 정도는 임무를 맞춰서 대기를 하거나 혹은 다음 임무를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지금 항모 10척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몇 척이 그러면 실제 작전을 하고 있냐? 예. 지금 우리 방금 얘기한 존 시 스테니치를 포함해서 딱 3척이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3척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작전을 하고 있냐? 지금 트루먼이라는 배는 지금 그 지중해 쪽에, 그러니까 그 걸프만 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IS 네, 대항하거나 이제 그 작전을 하고 있고, 또 한 척 배치된 거는 뭐냐면은 로널드 레이건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코스카에 전진 배치돼 있는 것. 요코스카라면 일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7함대에 전진 배치돼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존 시 스테니스라는 배가 미 본토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3척이 네.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한 나머지 2척은 지금 작전 대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5척이 지금 정비 중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항모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절반이 지금 작전 대기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물론 일정상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미국이 가장 지금 안 좋은 시기긴 합니다. 네. 뭐냐면 올해 한 2월, 3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비에 들어갔던 배들이 상당수 다 정비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시기보다 그 대비 태세가 뛰어난 상태가 되는데 네. 당장 한 2월, 3월 요때까지만 살짝 그 항모가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법률에 의해서 11척의 항공모함을 무조건 준비를 해놔라. 네. 라고 미국 의회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이게 상충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시퀘스터를 통해서 국방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한계가 있고 뒤에 새로 짓는 배들 일정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의회가 자기가 지정한 11척보다 부족한 10척이 지금 현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모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실제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꼈던 게 언제냐면 지난번 8월 지뢰도발 때였습니다. 예. 그 지뢰도발 당시에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당시에 조지 워싱턴이라는 배가 이제 이 7함대 지역, 그러니까 일본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배가 임무 교대를 위해서 미국 본토로 돌아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로널드 레이건과 서로 이렇게 임무를 교대하는 사이에 예. 이 8월 지뢰 도발이 있어서 그래서 항모가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이제 걱정을 했지만, 이제 예.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게 항모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전략 자산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대응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근데 보면요, 지금 뭐 항공모함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앞에 갖고 나오신 게 혹시 그 말씀하신 존 스테니스 함인가요? 예, 비슷한 항모입니다. 지금 네네. 이제 이건 엔터프라이즈라는 항모인데 항모는 사실상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보면은 거의 길이가 한 330m 정도 되는 굉장히 기다란 길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이 발진을 할 수 있는 소위 캐터펄트라는 증기 추진기를 통해서 발진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3군데서 발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동시에 여러 대가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최대 80에서 90여 대까지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물론 그게 다 전투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넷 같은 이런 전투기들은
한 40여 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이 조기 경보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헬기라든가 혹은 대잠 초계 임무를 맡은 기체, 전자전 임무 기체는 굉장히 다양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강력한 전력이냐고 하면은 40대 정도의 전투기가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하루에 수백 톤 이상의 폭탄을 적진에 떨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항공기 한 대가 평균 뭐 4에서 5톤 이상 정도 폭탄을 떨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임무를 2번 이상 수행한다고 하면은 예. 400에서 500톤 정도의 폭탄을 충분히 떨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예,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모가 배치될 때는 반드시 그 대상이 되는 국가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보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으로서도 지금 항모가 좀 모자란 상황이고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굳이 지금 한 대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추가로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이 좀 일정이 좀 약간 그 보면은 좀 비정상적일 수 있는 일정입니다. 예. 뭐냐 하면은 원래 이렇게 미국이 항모를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이제 이게 만약에 중동의 IS 타격 임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 네. 보통 스케줄이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제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대서양 쪽으로 출발해서 지중해 쪽을 지나가서 거기서 작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걸프만 쪽으로 빠져나와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런 보통 이런 어떤 이 순서를 따라가는데 지금 이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평양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배의 경우에는 지금 지중해에서 작전하고 있는 배가 아직 작전한 지 한 2개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교체 시기가 안 됐는데 네. 지금 새로운 항모가 간다. 네. 그럼 지중해 교체하러 가는 것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항모가 부족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모 한 대를 일단 전진 배치를 시켜놓은 거다. 예. 아시아 지역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온 것이 뭐 지금 뭐 아마 여러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야 그럼 과연 이 온배가 우리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모릅니다. 그 아. 훈련에 참가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월 예를 들어서 한 중순이라든가 말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하면 예. 무려 한 달 이상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예. 항모가 벌써 배치돼 있다. 이거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한민국 입항을 했다가 네. 잠시 빠져나와서 홍콩을 거쳐서 아니면 이렇게 그 인도양 쪽에서 작전을 좀 그 단기 하다가 예. 2주 3주 하다가 다시 한반도로 올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모가 예를 들어서 2개 정도가 항모 전단이 2개가 참가하는 네. 이번에 연합 훈련이 된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항모가 하나만 들어와도 이 키리졸브 훈련이 이제 건데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네. 느끼는데 이렇게 항모를 2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포석을 깔아 놓음으로써 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앞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네. 걸 미국이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네. 그 이걸 뭐 물론 사전에 배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투입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그만큼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게 해서 보면 북한에도 위협이겠지만은 안 그래도 지금 국방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한테도 굉장히 좀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네, 그렇죠. 뭐 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항공모함 온다고 하니까 중국이 오지 말라고 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어떻게 큰 소리 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군사적인 알력이 동아시아에 어쩔 수 없이 패권 경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간의 격차가 워낙 아직까지는 크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중국의 군사력, 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네. 뭐 미국이 한 7분의 1, 8분의 1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항공모함도 지금 미국은 11대, 그중에 10척이 운용되고 있고 예. 중국은 한 대밖에 없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력,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미국이 항공모함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실제적인 카드는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북한 핵실험 이후에 지금 북한 또 중국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북한 내부 상황도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김정은이 4차 핵실험 이후에 평양을 좀 떠나지 않고 그 동선이 조금 평양 내부 안에 좀 짧아졌다 이런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는 왜 그런 거라고 좀 보시나요? 숨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숨어 있는 뭐 이건 뭐 김정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은 네네. 뭐 북한의 군사 지휘부 입장에서는 네.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카드가 없다라고 벌벌 떨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석궁 안에 예전 머물렀고요. 네. 지금 금수산 태양궁전 안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벙커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이 되면은 그럼 북한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군사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게 선군 정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게 되면은 기름도 없는데 대응할 수 있는 또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고 지휘부 군사 전략상 숨어 있는
있는 방향으로 쉽게 표현하면 네. 숨어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예전에 김정희도 그랬고 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미 훈련 어떻게 지금 예정돼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일단은 보통 이제 평상시 일정에 따라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작해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 훈련이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키 리졸브라는 훈련은 미군이 이제 본토에서 병력이 증강돼서 이 한반도 유사 상황이 생길 때 쫙 이렇게 전개하는 거를 훈련하는 게 키 리졸브고요. 예. 그다음에 폴 리글이라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훈련이라서 이제 키 리졸브, 폴 리글 훈련 두 가지가 동시 실시가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과연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어느 정도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긴 한데 네. 과연 긴장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이냐. 네. 왜냐하면 긴장은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긴장을 높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장을 올리는 것인데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긴장의 목표를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높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게 뭔가 핵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우리는 초저하게 반대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논의들이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당국 간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해강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는 게 뭐 중국은 자처하고라도 북한에 대한 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겠다. 분명히 압력의 수단은 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핵실험,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되지 않는다. 이 핵항모를 일시적으로 지금 배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상 배치하는 것이지 네. 뭐 이 대북 핵을 겨냥해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북한의 그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풀이할 가장 핵심적인 현안은 북핵 문제인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결국 그 제재라는 것은 유엔 안보리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중국도 뜨뜻미지근해요. 미국도 말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과의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북한과의 뭐 이런 충돌이 있어봤자 자기한테 도움 될 게 없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회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 전단을 배치하는 것이 네. 대북 압박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북한 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권 일각에서 우리도 핵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건 개발은 불가능하다가 하더라도 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하면 B-50이라든가 이런 핵항모의 그 말하자면 핵 전력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적인 이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북한에 대한 압력인 것이지 네네. 쓱 한번 왔다 갔는데 그게 무슨 압력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네. 김정은이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뭐 숨어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김정일 때도 그랬고 잠깐 뭐 했는데 네. 왜 제재 국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 국면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라든가 뭐 어디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그것이 또 자극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과연 국제사회가 그 제재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지 네, 네. 뭐 핵이 무서워서 뭐 미국이 어떻게 할까 봐서 숨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방어 자기 안위에 대한 방어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제재 문제가 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봐야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우리끼리의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하셨던 거고요. 아니 게다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군사적 압박과 제재 보이지 않는 어떤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네. 뭐 현재에서는 늘상 써왔던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중국의 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계속 이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안에서 풀려고 하면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대응밖에는 할 수 없고 또 북한은 숨어서 핵실험 또 할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과거에 좀 실리적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다면 중국을 어떻게 국제사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가진 존재로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게 유엔 안보리든 어디서든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네. 과거에 뭐 육자회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어떤 방식들로 중국이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리적인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에서의 이른바 한국의 역할 이런 네. 것들이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키 리졸브라든지 이런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국의 헤게모니 그리고 대안이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중국을 어떤 방식으로 전향화시킬 거냐 네. 이 과제를 푸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저는 거죠. 한마디 더 갖다 붙이면은 지금 현 정부는 동맹외교냐 균형외교냐 이 차원에서 균형외교를 택해서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네네. 보면 심하게 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하나는 안보문,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한미 동맹외교로 가고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인 면에서 워낙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역량이 커지고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균형외교로 가고 또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는 동맹외교로 가면서 투트랙 전략을 잘 써야지. 네. 뭐 중국 사람들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떼도 뭐 네네. 중국 사람이 벌어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애우 잘해주고 뭘 좀 잘해줬으니까 아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아주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북한 상황 관련해서 김영철 종찰 총국장이 작년 말 사망한 김양건 대남비서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설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강경파라가던데 최근에 한 100만 장 넘게 그 대남 전단지가 날라온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지금 취임 작품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경찰 총국장 출신이 통일전선부부장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발 전문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도발들 보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도 이 사람이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소니 픽처스 해킹도 이 사람이 주도했다고 예, 하고 예. 2013년도에 군복 입고 나와서 정전협정 무력화 선언을 한 적이 있죠. 예, 예. 이것도 역시 이 사람 작품입니다. 네, 네. 황장이 없이 암살 지령을 내렸던 것도 이 사람 작품입니다. 아, 예, 예. 끝없이 도발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집행했던 사람이 예, 예. 대남 협상인 통일전선부 부장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종의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된다는 걸 뜻하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첫 작품이 만일 대남 전단을 날리는 거였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도발을 할 수가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국제적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네. 개성공단의 인지를 잡아버린다든가 네, 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비책이 필요하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도발 몇 가지 짚어주시긴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도발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지금 그 어려운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개성공단에 만약에 거기 있는 인원들을 억류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소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인원을 지금 최소화시키고 뭐 네. 이런 방향을 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지금 저거를 그대로 지금 내비두고 운영을 해야지 맞는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앞으로 대북 제재가 높아질 텐데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그 어긋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네. 우리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통일전선부장 말씀 주셨지만은 네, 네. 이러는 대남 공작 임무를 갖다 거기에 세운다라는 말 자체는 뭐 단순히 그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기 싫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조직과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는 조직과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네. 이 틀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좋은 말씀 주신 양욱 의원님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